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무려 80만 명이 넘는 시민들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그동안 조국 대표 없는 조국혁신당을 맡아서 예, 살림을 꾸려온 분입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맡고 있는 김선민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니까 네.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권한대행이 몇 개월이셨습니까? 8개월. 8개월. 맞습니다. 세상에. 네. 8개월간 네, 권한대행. 그러면 조국 대표 출소하시면 바로 넘기시는 겁니까? 저희 공당이죠. 네. 예, 그 당원 당규상은 대표 거리 시에는 수석 최고위원이 예. 예, 대표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있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대표님 조국 대표님이 대표를 하고 싶으시면은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됩니다. 전당대회 다시 열어서 네, 경쟁도 하셔야 되고요. 경쟁도 하셔야 되고 네, 네. 예, 절차가 맞습니다. 복잡합니다. 네. 공당이므로. 자, 어제 사면 발표 날 때 보니까 그 언론인들이 굉장히 취재를 조국혁신당에 네. 많이 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발표하는 순간 함께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좀 어떠셨습니까, 느낌이? 처음에는 일단 이뤘구나, 이루어졌구나 하는 네. 이제 안심. 예. 그리고는 이제 가족들 생각이 났습니다. 정경심 교수님 또 조민 선생 생각이 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는 참 감정이 여러 가지가 올라오는데 참 잘 참았어요. 근데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훨씬 더 좋았습니다. 좋은 게 한 개인의 사면이 아니라 이게 예. 뭔가 역사가 하나 발전하는 그런 국면이어서 참 더 좋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드는 감정은 책임감. 이제 우리 당은 어디에 다른 핑계를 댈 것이 없고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앞으로 계속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 그런 게 네. 느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 뭐 저도 어제 쭉 취재를 해보니까 네. 그 조국 대표가 그러면 15일 자정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14일 자정에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14일과 15일로 넘어가는 15일 0시죠. 15일 0시. 네. 예. 14일 0시가 아니라 네, 네. 그러면 15일 0시에 그 서울구 지금 어디 계시죠? 남부구치소에. 네. 공교롭게도 김건희 씨하고 같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남부구치소에서 15일 날 출소가 되면 네. 당에서는 무슨 공식 행사 같은 걸 하게 됩니까? 행사라기보다는 마중을 갈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당원들도 지금 그렇게 예.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예. 그리고 일단 모시고 와야죠. 당으로? 아니요. 댁으로. 댁으로?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 네. 그 조국 대표가 출소한 이후에 뭐 네. 행로에 대해서 오늘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네. 많이 했던데 뭐 이제 전국을 돌고 그리고 나서 전당대회에 다시 뭐 출마한다라는 얘기와 동시에 네. 또 이제 다음 지방선거 출마설도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에선 좀 어떤 입장이에요? 아직 그 사면 소식을 들은 지 12시간 정도, 12시간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향후 선거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이야기인 것 같고요. 아마 조국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감사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건강 검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그 생각에는 지금 중요한 것이 뭐 내년에 다가올 선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국 대표라고 상징되는 분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게 그동안 맡겨왔던 개혁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검찰 개혁이라든가 혹은 다른 내란 청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일이라서 선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후순위의 과제이고 지금 목전에 당장 막 보더라도 서울구치소에서 윤석 뭐라 해야 됩니까? 네. 내란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임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체포영장 집행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네. 예. 그리고 뭐 도처에 지금 그 내란의 잔불이
세력들이 다 남아서 이렇게 네. 활약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해소될 때까지는 네. 선거보다는 어쨌든 사회대개혁 과제에 네. 집중하는 그런 네. 역할을 네. 조국 대표가 하게 될 거다.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일각에서는 면회 가신다는 윤석열 면회 간다는 얘기. 아마 윤석열 면회 간다. 면회 예. 거부를 윤석열을 거부할까요? 예. 거부하겠죠. 네. 그런 얘기도 막 나오던데. 근데 일단은 지금 보면 조국혁신당에서는 검찰개혁과 내란 청산 네. 과제에서 조국 대표가 조금 맡아주셨으면 조금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 조금 더 구체적인 네. 세부안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우선 이제 막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에 대해서 네. 목소리를 더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다른 개혁 아젠다가 감사원 개혁, 네. 그다음에 언론 개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또 저희가 이 선거 국면, 그러니까 대선 이전부터 계속 야오당 합의로 이끌어냈던 것이 반헌특위, 반헌법행위 조사특별위원회에 예. 대한 것이 저희 당론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한 의견 제시, 그다음에 여론, 그다음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시는 것이 조국 대표님이 좀 더 잘 하실 수 있는 역할이고 뭐 훨씬 더 네. 저희가 안 계실 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8개월 동안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나오셔서 제7공화국 그리고 새로운 사회의 어떤 비전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큰 예. 말씀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네. 그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그 교섭단체 맞습니다. 예, 열석으로 네, 예. 이게 어쨌든 그 저기 뭐야 유신 이전으로 네. 돌아가야 된다라는 네. 게 조국혁신당의 판단과 입장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의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론적으로는 민주당에서도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원내에서 정치개혁 사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예. 그 틀 안에서 논의를 하자라는 게 저희 당 생각이고 그는 그 서왕진 원내대표님과 또 네. 김병기 원내대표님이 지금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멀지 않은 시간 안에 네 결실을 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정기국회 전입니까 후입니까? 제가 지금 시간을 못 박지는 못하겠지만 네. 그 지난 대선 때 야오당 선언문이 있었고 예. 저희를 포함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개혁 사당의 네. 간절한 희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극우 세력을 어떻게 더 이상 발을 못 붙이게 할 것이냐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개혁 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계속 추진하고 네네. 밀어붙일 예정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민주당 쪽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합당 논의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과연 이 시점에 합당을 원하실까 네. 하고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총선 때 그때 장윤선 앵커님께서 예. 이름 붙여주신 지민비조 제가 붙인 건 아니고 지민비조 조국혁신당에서 붙인 겁니다. 네, 예. 지민비조라는 그 구호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발산을 하고 매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민주당이 아닌 다른 진보 정당이 하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안심을 하시고 네. 이번에 대선 국면에서도 저희가 그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혁 과제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이 함께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네. 국민들은 그런 정치 지형에 대해서 환영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합당론은 좀 섣부른 그런 추측성 예측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이제 민주당의 왼쪽 날개, 한국 정치 지형에서 네. 민주당의 왼쪽 날개를 네. 조국혁신당이 담당을 하시겠다. 예, 이런. 왼쪽도 이게 과거의 이념적인 측면에서의 왼쪽 오른쪽이라기보다 네. 한국 사회의 대중적인 측면에서 예. 왼쪽 오른쪽을
민주당에서 조금 더 중도 보수적인 유권자들을 향해서 정책을 편다면 네. 저희는 전통적인 민주당 예. 세력 혹은 과거 정의당에서 품어 안았던 예. 그 국민들을 저희들이 주로 품어 안고 네. 개혁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시는 분들을 저희가 품어 안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비로소 우리나라 민주주의 그리고 진보 세력이 더 파일을 넓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사실은 이제 조국혁신당의 포션을 담당했었던 정의당 같은 경우에 어제 권영국 대표가 조국 대표 사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건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반대 의견 내셨다고. 근데 이제 언론에서 특히 보수 언론에서 인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정의당 스탠스로는 이해할 그러셨겠다는 생각이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으시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마찬가지로 또 네. 보수 언론들도 네. 세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자 사설에서 위안부 횡령의 기사 폭행까지 막무가내 사면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거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는 진짜 그 추미애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쓴 글만 쭉 읽어봐도 조선일보의 이런 주장이 얼토당토 않다라는 네.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네.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저지른 입시 비리는 학력 경쟁이 심한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불공정이자 불의로 인식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우선 이번 사면의 특징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사면되신 분들이 개별 정치인 그리고 혹은 현재 여권의 중심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과거 어떻게든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 남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네. 사면이 됐습니다. 저희 조국 대표님 가족이 대표적이고요. 예. 윤미향 전 의원님도 그 연장선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검찰권 남용의 피해로 인한 피해자들을 회복한다는 것, 그리고 정치인뿐만 아니라 건폭으로 몰렸던 네. 건설 노동자들 또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되셨습니다. 네, 그렇다는 183 거는 명입니다. 이번 사면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의 회복, 네. 검찰 독재로 인한 피해자의 회복 이렇게 본다면 보수에서는 그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그렇지만 국민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전체 노동자, 노점상, 농민 네. 해서 전체 184명의 이제 사면이 확정이 됐고요. 어제 그 저희가 임시 국무회의 끝난 다음에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에 네. 따르면 민생 회복 사면이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얼어붙었던 좀 민심을 좀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좀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는 네. 차원에서 이런 그 사면을 단행했다라는 설명을 덧붙여 네. 주셨는데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사면이. 네, 이번 사면이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 측근이 포함되시지 않았다는 네.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그 의미를 국민들이 잘 알 거고 저도 다시 한번 조국혁신당을 대표해서 대통령님의 결단에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으셨군요. 네. 그 저도 어제 취재하니까 네. 민주당 안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대인배 이재명. 네. 예. 네. 그 본인과 가까운 네. 친명은 하나도 풀어주지 않고 네. 오히려 친문을 네. 많이 풀어주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장동 이런 사건에 협조하지 않았던 은수미 성남시장도 복권 네, 대상에 예. 포함시켰다. 네. 근데 은수미 시장은 모르고 계셨어요. 그 자기가 본인이 이제 복권 대상이 되었다는 것도 몰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면일 거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어요. 네. 일부 언론에서는 범 여권의 어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떤 견결한 통합 뭐 이런 네. 차원의 네. 메시지가 더 큰 거 아니냐. 네. 이런 건데요.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는 것은 내란이 끝났지만 여전히 맞습니다. 네.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있는 것 네. 같고 그냥 일상적인 뭐 특검 뭐 혹은 이런 걸로는 해결하기 너무 어려운 방대한 일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함께 종식해 가려면 지금 진영을 불문하고 범민주 세력이 힘을 똘똘 뭉쳐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검찰 독재의 폐해가 얼마나 컸던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사면이 앞으로 대통령님의 개혁을 동력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 나오시면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신다. 물론 이제 인사 차원이긴 네, 하겠지만 그 행렬 자체가 이제 상당히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메시지는 사법 개혁 그리고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요 3대 개혁의 메시지가 중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감사원 개혁 뭐 이렇게? 조금 더 큰 비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큰 비전. 좀 더 큰 비전. 어떤 비전일까요? 최근에 책을 쓰신 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들어가시기 전에는 아주 예각적으로 검찰, 사법 이런 문제에다 포커싱을 하셨다면 네. 이제는 나라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 어떤 나라? 어떤 나라가 네.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걸 향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한다와 같은 더 큰 담론까지 포함하시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이건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바로 대선으로 직행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책을 보시면 네. 그런 고민들이 네.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윤석열의 1차 그 소위 얘기하는 친이 쿠데타는 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2019 시작이 년에. 된 거다. 예, 네, 바로 맞습니다. 그 조국 장관에 네. 대한 수사를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살권수 살아있는 네. 권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칼을 네. 휘두른다라는 측면에서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까지 완전히 멸문지화 지경으로 수사를 한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처음에 수사의 출발과 마지막에 마땅한 건 전혀 다른 맥락인 것이고 처음에는 무슨 사모펀드 그렇습니다. 뭐 그다음에 가로등 교체 이런 거 얘기를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시작을 했다가 결국 태산명동의 서일필로 완전히 표창장 위조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사실과 다른 그런 결론을 내렸고 네. 저희가 최근에 상영했던 영화요. 네. 다시 만날 조국에 보시면 그 과정들이 쫙 있습니다. 네. 2019년부터 해서 우리가 또 조국 혁신당 만들었던 예. 그 페이즈가 있고 그리고 내란 국면. 예. 근데 그게 정말 이 조국의 영화인가 해서 보면 윤석열의 영화이기도 하고 결국은 국민의 영화인 그런 것을 영화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정말 그 내란의 시작은 2019년 조국 사냥부터 시작했다라는 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설마 그랬겠어 했던 것들이 다 지금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설마라는 것부터 우리가 지워야 된다. 네. 내란 국면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 지금 돌이켜 보면 김건희 씨가 이렇게 무수한 무당을 만나면서 무속인을 통해서 점을 보고 조국이 대통령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감옥에 갈 것 같습니까? 이제 이런 걸 물어봤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제거 작전의 일환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이 시작했던 거 아니냐. 그로부터 해서 그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키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본인의 권력 또는 본인이 원하는 그런 나라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와서 그렇게 하려고 결국엔 반대 진영을 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노상원의 수첩에 대해서 여전히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 노상원의 수첩대로 다 폭사 영연백 이렇게 가둬서 싹 다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냐. 설마 그게 사실일까? 뭐 혹은 가십성 그런 소설일 거야 했던 것들이 전부 다 특검에서 밝혀지고 있으니까
참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다시는 이런 권력이 권력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제도적인 장치를 잘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저는 조국 대표님 석방 되시면 여러 매체에 적극적으로 출연하셔서 좀 디테일이 살아있는 네. 예, 그런 논평과 네. 좀 가치 철학과 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내년에 뭐 부산시장, 서울시장 출마 얘기도 나오는데 그 공직자가 되면 또 입이 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치를 좀 세게 하시면 네. 좋겠다. 아니 그리고 기자들하고 같이 취재도 좀 다니시면 좋겠다. 노상원 수첩, 노상원 재판, 김용현 재판 이런데 네. 재판에 막 방청 가시는 다니시면서. 거예요. 네. 예, 조국 대표가 직접 윤석열 재판 그거 좋네요. 방청객으로 맨 앞에 가가지고 윤석열 재판에 딱 앉아가지고 지규현 판사 똑바로 쳐다보면서 예. 뭐 그런 것도 좀 하시고 이러면 참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대한민국의 사회 대개혁을 아주 그 디테일이 살아있는 우리가 지금 보면 벙벙하게 큰 담론은 그렇죠. 있지만 네. 세부 디테일로 들어가면 당장 서울구치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 김현우 소장 하나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못하는, 네. 지금 장관이 컨트롤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법으로만 되지는 않고 인사개혁을 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알박기로 지금 언론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보면 언론재단 김효재 그냥 있고요. 네. 코바코 네. 따따붙다 민영삼 네. 씨가 지금 사장으로 있어요. 그러니 방송 광고나 언론 광고 집행에 있어서 두 윤석열의 동지들이 뭘 하고 있겠습니까? 네. 이런 등등을 파악해 볼 때 아주 그 도처에 있는 것들을 낱낱이 네. 하나하나 다 헤아리면서 그렇게 일을 좀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네, 전달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월급은 못 받지 않나요? 제가 어떤 당직을 드리냐에 따라서 네. 당직을 네. 우리 권한대행께서 네. 그러면은 지금 권한대행의 임기는 언제까지십니까? 원래 당원 당규상으로 하면 내년 7월까지입니다. 아이고 임기가 많이 나오셨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안에 미리 또 그 할 수도 있겠습니까? 우선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저희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라디오에 출연한 서왕진 네. 원내대표가 네. 재심 말씀하셨어요. 네, 예. 예. 이것도 추진하실 네, 계획이십니까? 지금 그것도 재심 관련해서 그냥 재심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법을 추진해서 사법 피해로 인한 분들이 이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재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국 대표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도 그 저희가 추진하는 법에 따라서 재심 받으실 수 있기를 저희는 바라고 계속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기자회견 하셔서 네. 뉴 을사오적의 네. 사퇴를 네. 촉구하셨습니다. 네. 올해가 8.15 86주년이죠. 80주년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역사적인 해입니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안창호, 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저희가 지목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핵심 기관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뭐 방통위도 그렇고 독립기념관, 국가교육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런 것은 굉장히 한국인의 정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핵심 기관인데 이 사람들이 뉴라이트 사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계속 심어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국민 뜻을 거스르는 반역사. 결국은 내란 옹호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이 사람들은 빨리 사퇴를 시키는 것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퇴야말로 내란 종식의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황당한 거죠. 네. 작년 이맘때 생각해 보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그렇죠. 임명 안 된다고 그래서 8.15 행사도 저희가 그렇습니다. 불참하고 그랬습니다. 네. 예, 따라로 하기도 하고 네, 예, 이종찬 광복회장이 밀정이 있다. 네. 대통령실 안에 네, 밀정이 있다 밀정이 이런 있다. 얘기도 네. 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파문이 있었는데 끝내 그것이 결국에는 비상계엄 내란으로 갔던 거다. 네, 예.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잘 이겨내서 맞습니다. 망정이지. 네. 저는 가끔 혼자 이렇게 있다가 소름이 끼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이 성공했다면 네. 우리 다 이 땅에 없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끔찍합니다. 근데 네. 이런 인적 청산이 없으면 특검 아무리 해도 이 공공기관 혹은 이런 사회가 움직이는 그런 동력은 네. 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청산부터 빨리 해야 할 겁니다. 이 뉴라이트 인사가 30명이 넘는다는 거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보면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반헌특위 네, 반헌특위 출범과 관련해서도 네. 지금보다 좀 적극적인 논의가 네. 필요한 거 아니냐. 예, 원래 야 5당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구체적인 거를 놓고 논의를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정청래 대표님 만났을 때도 이 말씀 나눴고 조만간 구체적인 거를 조율을 해서 발의를 네. 할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논란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상설특검법안을 만드는 것 해서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는 열거하지 않았지만 감사원 같은 경우에 상설특검법 만들어서 그건 이제 상설특검 요구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추진하는 것 동시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그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대표 안 계시는 조국혁신당 이끄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일. 어려웠던 거요. 네. 순간순간이 모두 어려웠었습니다. 이제 의사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초반에 이제 내란 상황이었더라는 거 힘들었었는데 그때 처음에 제가 당대표 권한대행 맡아서 했던 거는 이 헌재 그 판결이 늦어지면서 국민들이 이제 광장으로 뛰어나갔잖아요. 네, 그때 예. 천막 당사를 할 것이냐. 네. 그다음에 삼보일배 같은 그런 것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직접 행동을 할 거냐 네, 말 거냐. 예, 그런 거. 예. 그다음에 원탁 회의. 이거 제안하면은 괜히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했을 때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구로 담양 보궐선거에 네. 결정할 때 굉장히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어려웠던 거는 선거연대, 대선 선거연대 결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어려웠습니다. 네. 비교적 이 큰 갈등 없이 내적 갈등 없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선거 운동은 그냥 내적 갈등 없이 네. 결정된 걸 했는데요. 그 결정의 순간마다 당내에서는 이거는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큰 결정을 해내는 그 와중에 어려움 이게 네.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최근에 막 조 대표님이 사면이 되실까 안 되실까 막 마음 졸였던 거요. 네. 그런 점에서 어제는 큰 뿌듯함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박명춘님께서 저희 지금 슈퍼챗을 쏴주셨어요. 제가 잠깐만요. 이걸 읽으려고 하는데 이게 글씨가 안 보이네. 예. 당원으로서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당원으로서 조 전 대표님의 아이고 큰일 났다. 제가 이게 잘못해가지고 이게 없어져 버렸네. 아이고 이거를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를 못 읽게 됐네. 큰일 났네. 예, 잘못해가지고 메시지가 삭제가 돼서 제 방송 사고를 내버렸습니다. 하여간 지금 조국 대표의 사면을 축하하고 또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그런 박명춘님의 슈퍼챗 내용 써주셨는데 아이고 제가 실수로 이걸 잘못 눌러가지고 다시 한번 내용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당부드린 대로 조국 대표가 네. 이제 석방 되시면 좀 더 적극적인 언론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메시지를 좀 내시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 늘 도와주시는 장윤선 취재 편의점 장윤선 대표님과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